박근혜 대통령 오늘 탄핵 둠스데이다. 둠스데이라는 것은 거의 지구 종말의 암울한 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결 때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유폐되고, 부결 때는 국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반격을 하겠다, 이럽니다. 자, 이런 말도 웃깁니다. 아니,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의혹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요. 부결되면 오히려 박 대통령이 4차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표가 부결됐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는 식으로 예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겁니까? 오늘 저는 부결이 되어서 모든 정치판이 다 한번 떠내려 가고요. 부결되기를 기도하던 친박이나 청와대도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좀 빼딱한 심리도 있습니다. 마음 내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법적으로 확인된 게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수도 없이 씁니다. 엊그제는 또 태블릿 PC를 가지고 고영태가 내가 독일에 놓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사무실에 놓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밖에 버린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최순실이가 쓰는 걸 안 봤다, 그 친구 무슨 소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영태는 JTBC 기자하고 만난 적이 없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JTBC가 뉴스룸에서 고영태가 쓰던 사무실에서 다 이사가고 책상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쓰지 않은 2014년 8월까지 썼던 구식 갤럭시 태블릿이 발견됐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원도 꺼져 있어서 전기를 넣으니까 켜졌고, 그 사무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제 빠진 사무실이기 때문에 드나들도록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걸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도움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그 전날 이야기한 JTBC 기자 만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고영태를 접촉을 해서 고영태가 쓰던 블루케이 그런 사무실들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고영태는 위정을 했습니다. 자, 최순실 변호인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다 했는데, 검찰이 그 태블릿 PC는 전화와 연동해서 쓰는 기능이 있어서 LTE 같은 이런 어떤 그 데이터에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전화와 수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최순실이 움직인 위치, 독일 나갈 때 태블릿 PC도 따라서 독일 갔고, 한국에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고 해서 동선으로 봐서 최순실께 맞다라고 검찰이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라는 분들을, 아스팔트 보수라는 분들 다수는 태블릿 PC가 조작이니 가짜니, 그래서 지금 혐의는 전부 없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반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객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나온 다음날 대통령이 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겠습니까? 자, 당사자가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왜 객들이 야단입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고영태는 이 국회 위정으로 아마 추가 고발이 되어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친구 제우주를 피우고 다니는데요, 자기가 영웅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는 검찰의 기소를 박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다, 재판도 안 끝났는데 특검도 보고 국정조사도 끝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박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탄핵을 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현직에 있을 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추가 기소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을 확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다른 사람을 조사해서 공범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에 공범 박근혜라는 부분을 사실상 언급을 하면서 공모하여라고 했고 피의자라고 했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서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상으로 유력해진 겁니다. 대통령은 절대 현직에 있을 때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을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에 탄핵을 합니까? 임기가 끝난 사람을 무슨 탄핵을 합니까? 그러면 탄핵이라는 제도를 왜 넣느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과 이런 과정을 기소와 재판을 거쳐서 확정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현직에 있을 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를 하고 비행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은 쫓아낼 수 없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탄핵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요. 아니 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을 나가라 하냐 이런 시골의 농부들이나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말들은 안 합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해서 탄핵이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당시에 탄핵의 사유가요, 선거 총선을 임박했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노골적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도운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 다른 하나는 척근 비리와 연루되었다. 척근들이 비리가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 실정이다. 그건 지극히 추상적인 부분이죠.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어떤 범죄의 척근 비리의 공범이라고 확정되지도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탄핵에 참가하여 노 대통령이 탄핵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립될 수 없는 명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주요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 이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재판도 받지 않고 탄핵만 걸려버리면 200명 이상이 3분의 2가 동의하면 끝나버리는 거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재가 다시 한번 법적으로 재판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모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검찰의 기소고 헌재가 최대 6개월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탄핵소추안을 갖다가 심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정치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로 법적인 절차의 진행은 대통령이 옷을 벗고 난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서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표결해서 가결되면 그것이 기소고요. 헌재가 판결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기소이자 재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죄를 확정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본인들의 어떤 무지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새누리당은, 아니 한나라당은 과거에 노무현 탄핵 끌 때 그건 공소장에 공범에 무슨 공모하여라고 해서 피의자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측근들이 비리로 구속됐고 관계가 있지 않냐는 추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거 때 자기 당 찍어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선관위에 경고 먹고 하니까 탄핵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이 아니라고 하려면 친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하자라는,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한다라고 하고 해야죠. 그래 앞뒤 관계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려면 앞뒤 관계가 맞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발 무식해지지는 맙시다.